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남 이승만의 얄타해 밀약설 폭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5월 14일 날 우남 이승만 박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바로 어, 이 2차 세계대전의 승자인 영국, 또 미국, 소련, 스탈린, 또 미국, 루즈벨트, 또 처칠, 또 이런 승자들이 모여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을 한 이후에 전쟁 끝난 그런 상황을 서로 회의를 하는 그런 회담이 바로 얄타였어요. 이 얄타가 어디냐면 소련 흑해의 이 연안에 있는 크림 반도에 얄타가 있어요. 여기에서 1945년 2월 4일에서 1945년 2월 11일까지 미영소가 모여서 회담을 했는 것이 바로 얄타에 있어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 얄타 밀약설을 폭로를 했을까요? 얄타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942년도에 9월 2일에 우남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해 달라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담당인 엘즈 히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의 손에 넘어간 속국으로 본 것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임시정부에서 대표로 우리나라 대표로 간 우남 이 박사는 꾸준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다 세계에 알리고 미국으로부터 정식적인 정부를 승인을 받기를 노력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독립도 하지 않았는데 승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임시정부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엔 국제연합 창립 총회입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 대표단이 그곳에 참석을 못하고 모리스 호텔에서 계속 이 박사와 우리 대표단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이 임시정부의 승인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꾸준히 독립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벌였던 거예요. 42년도에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얄타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 조선을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둔다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스탈린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는 거죠. 미국과 영국의 주장은 별로 하지 않고 스탈린의 주장을 많이 들어줬던 거예요. 결국 스탈린은 조선을 침략하려는 이런 내용은 별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쿠릴 열도와 만주 등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영토를 주장하고 했지만 결국 소련은 만주를 먹기 위해서는 일단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북한의 우리 한반도를 점령해야 했어요. 보급로를 끊어야 만주에 있는 간동군과 싸울 수 있었죠. 결국 러일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러시아가 선전 보고를 하고 일본을 침략한 만주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결국 러시아는 목적이 뭐냐면 제일 큰 목적이 한반도, 우리 이 조선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미국과 영국은 스탈린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얄타회담에서 뭐냐 하면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두도록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얄타회담의 결과였어요. 이 내용을 우리는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냐. 1945년도 5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 이 박사가 이 얄타회담 밀약서를 이렇게 미국에 폭로를 하게 됐는데, 그때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체제를 싫다. 어? 다시 이 민주주의로 이렇게 전향한 한 사람에 의해서 들었다. 그 우리는 이승만 이 박사는 얄타해라 미락설이 어떤지 우리는 뭐 그런 증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짐작만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에밀 구베로, 뭐 구브로 이런 말도 있는데 구베로라고 합시다. 구베로라는 사람이 이 모리스 호텔에 찾아온 거예요. 모리스 호텔에 찾아와서 얄타 회담에서 이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두기로 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과 영국이 뭐 스탈린 말대로 들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이 박사는 이 반공주의자입니다. 반소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는 철칙이 뭐냐면 좌우 합작은 결국 공산주의로 가기 때문에 좌우 합작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좌우 합작도 안 된다. 그 북한에서 공산주의 하는 방식이 좌우 합작을 해서 결국 우파 인사들을 다 숙청시키는 방법에서 결국 공산주의를 만드는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승만 박사는 좌우 합작까지도 끝까지 자기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달에 얄타의 회담이 2월 달에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달에 이 구베로가 이 얄타이란 미락서를 이 제보를 해준 거죠. 이승만한테.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서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불러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공산주의로 내둡니까? 미국에서 민주주의 나라에서. 특히 영국의 처칠 수상은 반공주의예요. 반공주의자고, 다음 처칠 수상의 뒤를 이은 뒤를 이은 분도 그분도 무조건 반공이었어요. 반공. 그럼 미국, 영국에서 어떻게 소련의 영향권 아래 한반도를 둔다, 공산화로 두는 것을 보고 있겠다는 회담이 바로 얄타 회담이었던 것이에요. 그거를 이 구베로라는 분이 이 모리스 호텔에 이승만 이 박사를 받아서 5월 초순에요. 제보를 해준 거예요. 비밀 협약이 있었다. 응? 그래서 5월 14일에 이 박사가 기자회견을 열은 거예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은 이 비밀 협약이 있었다. 이 조선을 소련의 에,
소련의 영향권 아래 두도록 이렇게 내두게 했다는 비밀 협약이 있었다. 이렇게 막 기자회견을 열으니까 미국 정부와 미국 진짜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 또 미국의 지식인들, 또 서북파 세력들, 또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만 가는 것이 아니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우리 지도 대표단들도 몇 군데 갔었어요. 그중에 한 곳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 얄타 밀락설 폭로를 이승만이가 이 밀락설을 있다고 이 발표해가 우리 이 조선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심지어 한국 사람한테도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승만 이 박사는 구배로의 이런 제보를 받고 행동에 나선 겁니다. 행동에. 중요한 거는 행동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2022년도 5월 현재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나라가 지금 소련 공산치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박사가 이런 미락스를 폭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폭로를 하니까 미국이 발칵 들면서 미국 정부에서 아니다 아니다고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미락설이 없었다. 강력하게 부인을 한 거예요.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어 이제 그런 미락설이 없었다고 그렇게 에,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공시킨 장본인이 바로 우리 이승만 우리의 국부가 되시는 이승만 박사였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있었고 7월 달에 포츠담 회담이 있었어요. 1945년 7월 17일에서 8월 2일까지. 그러니까 얄타 회담이 2월 달에 있었고 포츠담 회담이 7월 달에 있었어요. 7월 달. 그러면 이 5개월 동안에 어떻게 변했냐 하면 얄타 회담에서는 이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 그리고 이 5개월 동안에 포츠담의 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시칠리엔 궁전에서 포츠담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권유를 했어요. 근데 결국 일본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에 핵무기를 터뜨리게 되죠. 일본이 거절하면서. 이 5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 한반도에 운명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얄타에서는 소련의 영향권 아래 한반도를 둔다고 했다가 보니까 45년 8월 달에 포츠담 회담이 끝나고 8월 2일에 끝나잖아요. 8월 2일에 끝나고 8월 12일이 되니까 소련군이 북한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원산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소련이 들어오자마자 김일성이를 딱 내세워 갖고 북한을 완전히 공산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그 왜 그래서 동구에 공산화 작업을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화 작업이 김일성이를 통해서 착착착착착착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소련이 북한에 주둔을 하니까 미국이 보니까 북한에 소련이 주둔하니까 한반도 소련이 다 먹으려 그러나? 그래 심지어 한 달 뒤에 9월 7일 날에 인천항에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때 딱 들어오니까 발 빠르게 아주 머리가 좋은 박헌영이가 인제 좌우 합작을 통해서 좌우 합작 좌파 우파 같이 힘을 모았다 이거죠. 합작해서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인민공화국을. 이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김구 선생이죠. 김구 선생. 이승만은 반공주의였고 김구 선생은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나라를 하지 말고 한반도를 하나로 하자. 평양에 갔어요. 김구 선생의 노력은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무 결과 없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계속적으로 공산화를 하게 되었고, 그래 이제 이승만은 어, 남원에서입니까? 남한만 정부를 세우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거기에 반대해서 김구 선생은 이승만을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김구는 평양에 가서 김일성하고 만나서 한 나라를 만들자. 그 좌우 합작을 하자 이 말이죠. 합작을 해서 만들자 했는데 결국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승만의 결정이 옳았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하지 중장한테 우리 인민공화국을 승인해 주세요 하니까 하지 중장이 노 했습니다. 노. 남한에서 미 군정만이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얄타회담 미락설 폭로 이승만의 이런 행동으로 옮긴 이런 많은 공격을 받고 심지어 한국 대표단 다른 한국 우리 조선의 대표단에서도 이승만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했고 미국 정부와 지식인들 서북파 세력들 이승만이가 저렇게 기자회견회가 미국이 미락설을 소련하고 미락을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막 이승만을 엄청나게 공격을. 그러나 이승만 우리 이 박사는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애국심과 대한민국을 우리 이 조선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그런 공격도 까딱하지 않고 결국 그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해서 오늘 얄타 미락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옮겨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의가 바로 서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으로 저렇게 탄핵되는 그런 사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정말 정의가 바로 서고 참된 민주주의, 국민의 주권이, 국민의 인권이 지켜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거를 선하게 악을 선하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얄타 미락설 폭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 인터넷 이런데 요새는 뭐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자기가 끄잡아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자, 이승만의 이런 미락설 폭로를 통해서 미국이 이 이승만이라는 이 인물에 반응을 해서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70년 넘도록 전쟁이 없이
예, 우리 역사상 4년 5년마다 침략을 외적의 침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 한반도인데 70년 동안 우리는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없이 이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 예? 정말 우리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 이 마지막 이 책에 읽어보세요. 이 책. 이 마지막에는 어떤 문구가 있냐. 일본보다 공산주의가 더 나쁘다. 더 경계를 해야 된다. 일본보다.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한, 미, 일 해상공조를 하고 있어요. 해상공조. 이 일본에 항공모함이 있어요. 항공모함이. 여기서 우리 한국을 이 해상 공조를 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우리 우방입니다. 우방.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괌에 해군 기지가 너무 멀잖아요. 한국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일본의 해군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일본이 엄청나게 우리 한국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뭐 반일 뭐 일본 물건 사지 않는다 이런 반일인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똑똑해야 된다. 국민이. 가짜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국민이 다 속은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 하는 거. 국정농단 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쓰인 거죠. 프레임. 여기 다 속았잖아요. 다 속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언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처음 기사가 뭐예요? 구조됐다 해요. 구조. 전부 똑같이. 방송사가 전부 똑같이 구조됐다고 해서 안심을 하나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깔아앉고 있다. 구조됐다고 했다가. 그래서 세월호도 애초에 빨리 구조했으면 이게 퐁당 빨리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빨리 아이들을 물에 떼어가 했으면 다 살렸습니다. 다 살렸어요. 그런데 이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구조됐다고 했어요. 구조됐다. 괜찮다는 식으로.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또 다 죽었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도 이걸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세월호 사건을 이용했다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잖아요. 결국.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해상 공조를 하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는 이런 해양 동맹이라고 또 하기도 하죠. 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우리의 우방입니다. 우방. 국제 정치에서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일본한테 반일 운동하고 이러면 안 되죠. 반일하면 안 되죠. 반일. 옛날에 얼매여서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수교했잖아. 한일 수교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일본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똑똑한 국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발전을 시키고, 결론은 그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번영이 있고, 그래서 온 국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예수님 믿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들이 복을 받고 축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